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재정위기도시 부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은 다른 것보다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근데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게 돈을 갖고 와서 쓰는 거에 더 신경을 써. 네. 그런 조직 문화를 바꿔줘야 되고 그 조직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 건 바로 시장이 할 일이다.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 임기 내에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재정 현금 흐름도 분석해서 정책 개발도 하고 공개도 하고 동의도 받고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만이 현재의 부천시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제 조금 세입으로 한번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 세입을 당장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아까도 이제 기업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가령 개인이나 기업처럼 뭐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예적금 이자 같은 그런 재정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들, 뭐 투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없을지 사실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부천시의 마지막 남은 기회 땅이 이제 상동특별계획구역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시청 옆에 그런 아파트 부지처럼 금싸라기 이런 공유재산들을 전략적으로 잘 매각을 해서 빈 곳간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장 팔아치우기보다는 이 공유재산들을 잘 관리를 해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좋죠.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결국 뭐 지금 나오는 상동특별계획지구와 관련된 이런 매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회성 진통제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이 좀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예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측면이 상황일 있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상동특별계획구역 이거 정말 매각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그 외에 꼭 이런 공유재산 매각뿐만이 아니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좀 다른 방법들은 전혀 없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입 기반 확대, 뭐 용어는 진짜 좋은 얘기들 많죠. 세입 수입 확대, 증대, 세입 증대 뭐 많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재산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 재산세는 상가나 주택을 과표로 주택의 공시지가나 이제 시가표 준액 등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기존의 주택이나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천시가 단독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아니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다고 세율을 올릴 수는 없고 결국은 신규 세원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부천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잘 들어오고 양질의 상가 시설이 공급되고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도시 가치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치가 적절한 선에서 관리가 잘 돼주면 거기 세입이 늘어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종합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부천은 참 급변기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7호선 주변으로 중동, 상동 신도시나 주택도 뭐 상가도 상당히 활성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했던 상황에서 대장 신도시가 들어오고 역곡에 공공주택지구가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도 한다고 하고 군부대 오정동하고 작동해 있던 군부대 이전 부지도 일정 부분 또 뭐 변화가 있다고 그러고 또 단독주택 지역인 거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는 중동역 양쪽 주변도 좀 개발 얘기도 있고 최근에 부천시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1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도 하고 정비 사업, 소위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과연 부천시 인구가 한때 90만을 바라보던 도시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요즘 75만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게 무슨 꼭 나쁜 변화는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도시의 주거 여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쾌적화되고 부천시가 인구 밀도가 한때는 서울보다도 앞서는 도시였으니까. 근데 그런 인구 변화를 기본으로 놓고 또 지금 세대의 구성,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 그렇죠?
우리처럼 제가 제 2차 베이비 붐 세대고요. 지금 저희들보다 위에 1차 베이비 붐 세대분들 은퇴를 하셨고 2차들 이제 은퇴 시기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구 구성도 좀 봐야 돼. 절대적인 숫자도 봐야 되지만 연령대별로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지. 또 세대는 아파트 전체 32만 세대인가 되는 부천시에서 네. 단독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세대 구성의 변화가 어떻게 향후에 바뀌어갈 건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인구 구성, 절대적인 인구의 증감이라든가 세대의 변화, 연령대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른 주택 수요가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또 영상 문화단지가 개발돼서 거기 또 상가 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상동 상권은 어떻게 될 건지, 네. 대장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감당할 만한 집 상업 시설들은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 지금 여기 홈플러스가 있다가 거기에 이제 또 뭐 주상복합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네. 제 말씀은 전반적인 주택 수요와 상업 시설의 수요, 산업 시설의 수요 등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네.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증가되고 감소되는 재산세의 변동을 잘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세입 증대 계획도 세워야 된다. 말로만 또는 피상적으로만 세입 기반 확대를 얘기하지 말고 네. 이미 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번에 공표된 계획 속에 네. 그런 판단까지 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그게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앞으로 당장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책임을 맡게 된 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만이 방법이냐, 아니면 잘 관리해서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부천시가 이제 세외 수입의 구성을 차지하는 걸 보면은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뭐 900억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한 1,400억 이렇게 네. 되더라고. 근데 그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일 많은 거는 사용료 수입. 사용료. 예. 말 그대로 뭐 체육시설 같은 거 사용할 수도 네. 있고, 뭐 하여튼 어떤 시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 네. 그 금액이 한 330억 되네. 자료 생각보다 보니까. 많네요. 예. 그리고 네네. 수수료. 네. 대표적인 게 증지. 동주민센터에서 왜 수입 증지 같은 거 예, 증지. 예. 그다음에 왜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네. 이런 거. 네네. 그런 게 이제 세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공유재산 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억 뭐 이렇게 이체가 돼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어떤 그 임대를 통해 가지고 세입을 크게 네. 확대하는 건 물적 시설, 토지나 건물, 소위 얘기하는 임대의 대상이 될 만한 목적물들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허무하지만 네. 세입 증대에서 어떻게 세외 수입에 차지하는 네. 획기적인 증대가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부분이 사실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들 잠깐 해주셨는데 부천시청 옆 공간이 그 호텔 부지이기도 했고 네. 마이스 산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부지라는 말씀도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영역의 일이긴 하지만 이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유치가 되고 그런 쪽을 통한 그런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킨텍스나 뭐 코엑스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확인되거나 검증된 사실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네. 도시 인프라 산업 시설의 어떤 증량 등을 통해 가지고 네네. 좀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통해 가지고 임대 소득의 임대료의 네네. 증가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제 그것도 근데 이제 그런 게 봐요. 그런 게 결국은 임대할 만한 건물이나 이런 게 잘 세워져야지 네. 가능한 얘기고, 그럴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해야지 거기서 수익이 얻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공약 하나를 시행하고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비를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정치인이 맹활약을 해가지고 네. 공약을 이행하거나 공약에 속하지 않더라도 저 중앙정부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가끔 플래카드 막 붙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럴듯한 시설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당장 시민들이 환호해, 좋아해. 그러면 그 시설에서 얻어지는 세외 수입의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도 같이 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 네네. 아울러서 몇백억을 나라 돈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시비 몇십억 붙여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었어요. 네. 당장은 보기 좋아. 근데 그게 나중에 유지 관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네. 또 비용이 필요한지, 네. 세출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가지고 네.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 네. 그런 정책의 어떤 시행이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공유재산은 이제 오히려 임대보다는 매각 쪽에서 이제 부천이 한동안 유휴토지가 많고 그럴 때는 원활하게 그런 것들을 적절히 매각하고 또 새로 매입하고 또 그게 뭐 여러 가지 개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네. 용도가 좋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다시 민간에 매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일단 부서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특별회계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거기서 적절히 부동산을 뭐 운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리의 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유재산을 사고 그 가치가 적절히 잘 성장이 돼서 민간에도 혜택이 되면서 그게 다시 돈으로 환산되면서 시의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런 과정들 거쳐왔던 걸로 알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만 주로 팔아가면서 모자란 돈을 메꿔왔고 모자란 네. 돈과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공유재산이 지금 얘기했던 상동 영상문화단지하고 대장 네. 산단 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얼마나 잘 개발해서 이것도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세일 수입도 창출하고 네. 또 그 가치를 잘 또 키워서 매각도 하고 이런 과정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뭐 상동 영상문화단지 특별계획 적어도 그 얘기 좀 하고 싶네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지금 네. 선거 국면에서 이슈가 막 됐어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의 옛날의 얘기들을 좀 알죠.